결혼식장이 될 호텔 연회장은 온통 하얀색과 은은한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천장에는 수백 송이의 리시안 셔츠가 매달려 있었고 바닥의 하얀 대리석 타일은 매끄럽고 차가웠다. 아이나는 하얀 웨딩드레스 자락을 조심스레 쥐고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지만 그 속에는 오늘 밤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산산조각 낼 폭풍우가 숨어 있었다. 그녀의 약혼자 민황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아이나, 당신은 완벽해. 오늘 밤 우리가 함께하는 첫 시작이 될 거야. 그의 말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여러 조각으로 찢겨져 있었다. 아이나는 재능 있는 건축가였다. 그녀는 고층 건물들의 숲속에서 단숨에 눈에 띄는 작품들을 설계해냈지만 그녀의 겸손한 성격과 조용한 외모는 종종 그녀의 능력을 가렸다. 민황은 그녀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그는 그녀의 설계사무소에 거액을 투자했고 그녀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그녀의 경력을 탄탄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다. 이 모든 것은 그들 사이의 순수한 사랑과 존경의 증표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에는 언제나 탄쭉이 있었다. 민황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그가 항상 보살펴야 하는 존재. 탄쭉은 부서질 듯 연약하고 항상 세상의 고난에 시달리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그녀는 민황 앞에서만 눈물을 흘렸고 아인에게는 차가운 미소만을 보였다. 아이나는 탄쭉의 속셈을 어렴풋이 눈치챘지만 민황은 늘 그녀의 모든 것을 순수하고 여린 마음으로 감쌌다. 아이나는 민황이 탄쭉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이라 여겼다. 그들의 관계가 이 모든 것을 깨뜨릴 줄은 그녀도 상상하지 못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 아이나는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메이크업을 수정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민황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아이나를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다. 그의 뒤에는 탄쭉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황의 셔츠 소매를 꽉 쥐고 있었다. 아이나 미안해. 민황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 목소리는 그녀가 수없이 연습했던 결혼 서약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결혼식은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아이나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드레스는 완벽했고 머리카락은 아름답게 묶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했지만 그 뒤에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민황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탄쭉이 며칠 전에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어. 그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병원에서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했고 나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거래. 아이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요? 그게 우리 결혼식과 무슨 상관이죠? 나는 건축가예요, 민황.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감정적인 동요를 잘 극복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논리. 지금은 논리를 따질 때가 아니야. 탄쭉은 지금 나를 필요로 해. 그녀는 내가 아니면 안 된대. 민황은 탄쭉을 감싸 안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치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이 결혼은 잠시 미뤄야 해. 그녀를 돌보는 게 먼저야. 탄쭉은 민황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오빠,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이 결혼을 망쳤어. 하지만 난 오빠 없으면. 그녀의 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거울 속의 아이나를 향해 살짝 치켜떠졌다. 그 눈빛은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연이었다. 탄쭉이 만들어낸 정교한 연극. 그리고
민황은 그 연극의 어리석은 주인공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 결혼을 미루는 게 아니죠, 민황. 당신은 지금 이 결혼을 끝내는 거예요. 아니야, 아이나 잠깐만 시간을 줘. 우리가 안정되면. 민황은 다급하게 변명했다. 잠시라고요. 내가 당신에게 준 시간은 이미 충분해요. 아이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똑바로 응시했다. 거울 속의 그녀는 완벽했지만 더 이상 그 완벽함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든 부케를 바닥에 내던졌다. 싱싱한 리시안셔스 꽃잎들이 차가운 대리석 위로 흩어졌다. 민황, 당신은 내게 가장 중요한 날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당신은 내 자존심을 짓밟았고 내 감정을 가지고 놀았어요. 당신이 내게 준 이 굴욕나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아이나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불타오르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탄쭉,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탄쭉은 민황의 품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순진한 척 떨렸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공포가 새우며 있었다. 아니, 너는 모든 것을 했어. 너는 그를 이용해서 나를 끌어내렸지. 아이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너희 둘 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지. 너희는 내가 그저 조용하고 순종적인 여자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너희는 틀렸어.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는 그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거야. 민황은 아이나의 눈빛에 겁을 먹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는 아이나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지만 그녀의 강인함을 완전히 오판했다. 그녀는 연약한 꽃이 아니라 단단한 바위였다. 아이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벗고 바닥에 흩어진 꽃잎을 밟고 신부 대기실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황과 탄쭉에게 복수하는 것. 그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그들의 눈물을 보고 그들의 성공을 파괴하고 그들이 그녀에게 준 모든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착한 아이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태어난 새로운 존재였다. 그날 밤 아이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결혼식장에서 뛰쳐나온 그녀는 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던 건축사무소로 향했다. 그곳은 민황이 투자한 곳이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그녀의 사무소는 그녀가 떠난 직후 민황의 변호사들에 의해 봉쇄되었다. 모든 것이 민황의 손아귀에 있었다. 그녀의 삶은 하룻밤 사이에 공허한 페이지가 되어버렸다. 아이나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거리를 헤맸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박혀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한적한 카페에 앉아 텅 빈 통장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모든 노력, 모든 꿈, 모든 열정이 민황에 의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민황은 그녀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거대한 존재였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의 등장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자연스러웠다. 마치 그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그는 란티엔이었다.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사업을 확장하는 거대 기업 글로벌 엔터프라이즈의 CEO. 그는 젊었지만 그의 눈빛은 수십 년의 경험을 담은 듯 냉정하고 깊었다. 그의 얼굴은 조각 같았고 그의 검은 슈트는 완벽하게 재단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차가운 강철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아이나 씨, 맞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아이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알지 못했다. 누구신지 란티엔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명함은 단순했지만 그 이름과 직위는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민황 씨의 약혼녀였던 아이나 씨. 모든 것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감입니다. 아이나는 그가 어떻게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당신은 이 일과 무슨 관계가 있죠? 란티엔은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시종일관 무표정했다.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민황의 경쟁자이고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여러 프로젝트에서 대립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재능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 재능이요? 아이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녀의 재능은 민황에게 배신당한 후 빛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내 건축가로서의 당신의 재능이요. 란티엔은 정확하게 말했다. 당신이 설계했던 호치민시티의 블랙 로터스 타워 프로젝트. 나는 그 프로젝트가 민황의 손에 넘어간 과정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아이디어를 훔쳐냈고 당신의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버렸죠. 아이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가장 소중한 작품인 블랙 로터스 타워는 그녀가 민황과 함께 준비했던 비밀 프로젝트였다. 그가 그 설계도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로 손을 떨었다. 나는 당신에게 제안을 하려고 왔습니다. 란티엔은 그녀의 감정적인 동요를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결혼을 합시다. 나와 계약 결혼을 하는 겁니다. 아이나는 그의 제안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결혼이요? 당신은 지금 저에게 미쳐버린 제안을 하는군요. 아니요, 아주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란티엔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나는 지금 거대 규모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 정부와의 복잡한 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나는 그들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게 안정된 가정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건축가로서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블랙 로터스 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트남의 전통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예술 작품이었죠. 나는 당신이 내 프로젝트를 설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무엇을 얻죠? 아이나는 차갑게 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이 남자가 그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다. 란티엔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복수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힘. 당신은 민황에게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무너뜨릴 겁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도움으로 내 사업을 성공시킬 겁니다. 이것은 완벽한 거래입니다. 아이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란티엔이라는 남자의 냉정함 속에서 그녀의 복수심과 비슷한 종류의 강렬한 의지를 보았다. 그는 그녀를 도구로 여기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었다. 그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가장 끔찍한 것을 겪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계약 조건은요.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란티엔은 태블릿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태블릿 화면에는 간결하지만 명확한 계약서가 띄워져 있었다. 계약 기간은 3년. 결혼 생활은 철저히 비즈니스 관계에 기반을 둠. 아이나는 란티엔의 사업적 파트너로서 그의 프로젝트를 지원함.
란티에는 아이나에게 복수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함.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합의해 결혼 관계를 종결함. 이것은 단순한 결혼 계약이 아닙니다. 란티에는 설명했다. 이것은 동맹입니다.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동맹. 아이나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다. 모든 조항은 그녀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계약을 통해 그녀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복수는 그녀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좋아요. 이 계약에 동의합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이름이 태블릿 화면에 나타났다. 아이나. 이제 그녀는 아이나가 아니라 란티엔의 아내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복수를 향한 차가운 불꽃과 함께 란티엔은 그녀의 서명을 확인하고 태블릿을 거두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만족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좋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임무는 내일 아침 9시에 시작됩니다. 내 비서가 당신을 호텔로 안내할 겁니다. 란티엔의 아내로서 당신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차가운 강철로 변한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왕을 사랑했던 순진한 아이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이름의 칼날을 든 전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칼날의 주인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란티엔의 차를 타고 그의 고급 아파트로 향하는 동안 아이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뒤섞여 있었다. 민왕에 대한 분노 탄축에 대한 경멸, 그리고 란티엔이라는 미지의 남자에 대한 불안감.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의 바닥에는 민왕과 탄축을 향한 복수심이 차가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란티엔의 비서인 김비서가 그녀를 맞이했다. 김비서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냉철하고 빈틈없는 인상을 주었다. 란 대표님께서는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아이나 사모님께서는 저와 함께 대표님께서 마련해 주신 공간으로 가시죠. 아이나는 사모님이라는 호칭에 미묘한 거부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그녀는 김비서를 따라 아파트의 가장 높은 층으로 향했다. 그곳은 한눈에 봐도 란티엔의 취향이 담긴 공간이었다. 최소한의 가구와 차가운 금속 유리로 이루어진 인테리어. 모든 것이 란티엔처럼 절제되고 완벽했다. 그러나 그의 공간 한켠에는 그녀를 위해 마련된 또 다른 공간이 있었다. 그곳은 그녀가 설계했던 건축사무소의 축소판처럼 꾸며져 있었다. 커다란 설계 도면이 놓인 책상 다양한 색깔의 펜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건축 잡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김비서는 그녀에게 태블릿을 건넸다. 이것은 대표님께서 진행하시는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초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나 사모님께서 이 프로젝트의 총괄 설계 책임자로서 참여하시게 될 프로젝트 팀의 명단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아이나 사모님의 재능을 깊이 신뢰하고 계십니다. 아이나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란티에는 그녀를 단순한 장식품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사업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건넨 프로젝트는 민왕이 욕심냈던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중요한 것이었다. 민왕이 그녀의 재능을 이용하고 버린 반면 란티에는 그녀의 재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태블릿에 담긴 프로젝트 초안을 분석했다. 그 프로젝트는 단순한 상업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그녀의 건축가로서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왕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듯 단 기분을 느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민왕과 탄죽에게 그녀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의 복수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회의실에는 란티엔과 몇몇 주요 임원들이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란티엔은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나 씨, 프로젝트 총괄 설계 책임자인 아이나 씨입니다. 그는 그녀를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아이나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능력으로 존중해 주었다. 회의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란티엔은 차가운 눈빛으로 회의를 주도했고, 아이나는 그의 파트너로서 예리한 분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그녀의 조용하고 겸손한 외모 뒤에 숨겨진 천재적인 재능을 보았다. 그녀가 란티엔과 함께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민황은 아이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한 사업 파티에서 민황은 란티엔과 함께 있는 아이나를 보았다. 그녀는 예전에 수수하고 조용한 아이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우아하고 당당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황은 그녀를 보자마자 충격에 휩싸였다. 아이나, 당신이 어떻게? 민황은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의 옆에는 탄죽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민황 씨, 오랜만이네요. 당신의 옆에 있는 분이 탄죽 씨인가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란티엔 그룹의 아내이자 프로젝트 총괄 설계 책임자인 아이나입니다. 그녀의 말은 민황과 탄죽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민황은 그녀가 어떻게 란티엔의 아내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란티엔은 그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거물이었다. 민황의 얼굴은 분노와 질투로 일그러졌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요.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이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민황 씨, 당신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어요. 아직도 블랙 로터스 타워 프로젝트에 미련을 가지고 있나 봐요. 안타깝게도 그 프로젝트는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민황은 아이나의 말에 더욱 분노했다. 무슨 소리야? 그 프로젝트는 내가 추진하고 있어. 그때 란티엔이 민황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황 씨, 프로젝트는 당신이 추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설계자는 내 아내입니다. 란티엔은 민황의 귀에 속삭였다. 당신이 그녀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 나는 그녀에게 다시 돌려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민황은 란티엔의 협박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아이나의 등 뒤에 숨겨진 거대한 힘을 보았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이나를 단순한 여자로 보았지만 그녀는 이제 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탄죽은 불안한 눈빛으로 아이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이나의 눈빛에서 차가운 증오를 읽었다. 그녀는 민황이 아이나를 버렸을 때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승리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자신이 란티엔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나는 민황과 탄죽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 복수심은 이제 단순한 감정적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냉정하고 계산적인 전략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그들의 성공을 파괴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들이 그녀에게 준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란티엔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유능한 건축가로서 자신의 힘으로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란티엔과의 협력 관계를 맺고 복수를 시작한 이후 아이나의 삶은 급변했다. 그녀는 란티엔의 회사에서 총괄 설계 책임자로서의 입지를 굳혔고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은 프로젝트 팀 내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건축가의 이름을 넘어 란티엔 그룹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민황은 아이나의 성공을 질투하고 두려워했다. 그는 아이나가 단순한 보복을 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아이나를 얕잡아 보았던 자신의 오만함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다. 그와 탄죽은 아이나의 등 뒤에 있는 란티엔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고 그에 맞서기 위해 더욱더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 민황은 아이나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넣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건축 자재 납품을 방해했다. 그는 란티엔 그룹의 명성을 실추시키려 가짜뉴스를 퍼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나는 민황의 모든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황이 어떤 행동을 할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민황은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행동할 겁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모한 공격을 감행할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공격은 결국 자신을 향한 것이 될 겁니다. 아이나는 란티엔에게 민황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며 말했다. 란티엔은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는 아이나가 단순히 유능한 건축가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황은 아이나가 예상했던 대로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다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 그가 비공식적으로 압력을 넣었던 정부 관계자들과의 거래가 꼬이면서 그의 다른 사업체들이 줄줄이 조사받게 된 것이다. 민황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탄죽을 이용했다. 탄죽은 언론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아이나 언니가 민황 오빠에게 복수하기 위해 란티엔 그룹의 힘을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 오빠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저 저를 보호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을 순진한 피해자로 포장했고 민황은 그녀의 연약함을 이용해 동정심을 얻으려 했다. 하지만 아이나는 탄죽의 연기를 그대로 놔두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황이 블랙 로터스 타워 프로젝트의 설계도를 훔쳐간 증거를 공개했다. 민황 씨는 저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저의 피와 땀으로 만든 작품까지도 가로챘습니다. 제가 란티엔 대표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제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아이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 기자회견은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탄죽의 가식적인 눈물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선적으로 비춰졌다. 민황은 그녀의 거짓말로 인해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란티엔은 아이나의 뒤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원했다. 그는 아이나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란티엔은 아이나의 강인함과 지혜에 매료되었고 아이나는 란티엔의 냉철함 속에 숨겨진 따뜻함과 배려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무너졌을 때 그녀를 조롱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힘을 주었고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어느 날 저녁 아이나는 란티엔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란 대표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감사드립니다. 란티엔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조금 부드러워 보였다. 아이나 씨, 당신은 내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뿐입니다. 당신은
복수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당신 자신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도 큰 기쁨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복수라는 이름의 계약을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아이나는 더 이상 민황에 대한 복수심에만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란티엔과의 새로운 삶, 그녀의 꿈, 그리고 그녀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는 민황과 탄죽의 완벽한 몰락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아이나의 손에 의해 스스로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 아이나는 그들의 마지막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민황은 아이나와 란티엔의 협공에 계속해서 궁지에 몰렸다. 그가 추진하던 대규모 상업지구 개발 프로젝트는 자금난과 정부의 갑작스러운 조사로 인해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민황은 모든 것이 아이나와 란티엔의 복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맞설 힘이 없었다. 그의 분노와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탄죽은 민황의 옆에서 불안해했다. 그녀는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공포에 질렸다. 오빠, 어떻게 해야 해? 우리 이제 정말 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식적인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순수한 두려움이었다. 아니, 아직 기회는 있어. 민황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마지막 한 방을 준비했다. 그는 아이나의 프로젝트 팀에 스파이를 심어 그녀의 설계도를 훔치려 했다. 그는 아이나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녀의 재능을 다시 한번 빼앗음으로써 그녀에게 절망감을 안겨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이나가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아이나는 민황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황이 그녀의 설계도를 노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란티엔과 상의하여 한 가지 덫을 놓기로 했다. 그것은 민황을 유인할 치명적인 미끼였다. 그녀는 설계 도면에 일부러 중요한 결함들을 숨겨두었다. 그 결함들은 초안 단계에서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건축이 시작되면 엄청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민황은 반드시 이 도면을 훔쳐갈 겁니다. 그리고 이 도면을 자신의 프로젝트에 사용하겠죠. 그때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아이나는 란티엔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란티엔은 그녀의 전략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복수극의 퍼즐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민황은 스파이를 통해 아이나의 설계도를 손에 넣어두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 도면을 자신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설계도가 그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아이나를 비웃었다. 아이나,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나를 이길 순 없어. 네가 만든 걸로 내가 다시 일어설 거야. 한편 탄죽의 거짓말은 그녀의 삶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다. 아이나의 폭로 이후 탄죽은 더 이상 순수하고 연약한 여동생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녀의 가식적인 눈물은 대중의 비난을 샀고 그녀의 과거 행적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황의 옆에서 자신의 입지를 잃어갔다. 사람들은 그녀가 민황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 탄죽은 민황에게 울면서 매달렸다. 오빠, 나 좀 도와줘.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있어. 아이나, 언니가 나를 죽이려고 해. 하지만 민황은 그녀를 외면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사업을 구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는 탄죽을 자신을 공영에 빠뜨린 원인 중 하나로 생각했다. 그들의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탄죽은 민황에게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나에게 직접 찾아갔다. 언니, 제발 우리를 용서해줘. 민황 오빠와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우리가 잘못했어.
탄쭉은 아이나의 사무실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원했다. 아이나는 탄쭉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용서, 네가 내게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너는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갔어. 너의 눈물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없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용서가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모습뿐이야. 탄쭉은 아이나의 차가운 눈빛에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가식적인 연약함은 이제 아무런 힘도 없었다. 민왕은 아이나의 프로젝트를 가로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언론에 자신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자신의 재기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곧 그의 프로젝트가 엄청난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건물이 기울기 시작했고 주요 구조물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민왕은 그제야 자신이 아이나에 치명적인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란티엔과 아이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은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민왕은 절망에 빠졌다. 그가 아이나에게서 훔쳐낸 것은 성공이 아니라 파멸의 설계도였던 것이다. 아이나는 조용히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복수심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민왕의 프로젝트는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붕괴 직전에 놓였다. 언론은 그의 프로젝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려 들었다. 민왕은 그제야 자신이 아이나에 교묘한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전화기를 붙들고 발버둥 쳤지만 그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모든 동맹은 아이나와 란티엔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 탄쭉은 민왕의 사무실로 찾아와 울부짖었다. 오빠, 제발 어떻게든 해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어. 나 이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민왕의 동정을 사지 못했다. 민왕은 그녀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이나와 결혼했고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민왕의 말에 탄쭉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 마침내 아이나는 복수의 마지막 막을 올렸다. 그녀는 언론과 주요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란티엔 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인 더 로터스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식을 열었다. 이 프로젝트는 블랙 로터스 타워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훨씬 더 거대한 규모의 도시개발 프로젝트였다. 기념식에는 민왕과 탄쭉도 초대되었다. 그들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비참한 얼굴로 기념식장에 나타났다. 아이나는 무대 위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그녀는 블랙 로터스 타워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민왕에 의해 가로채졌는지,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공개했다. 그녀는 스크린에 민왕의 프로젝트에 숨겨진 구조적 결함에 대한 분석 자료를 띄웠다.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탐욕과 거짓말의 기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타인의 꿈을 짓밟고 자신의 성공을 추구했지만 진정한 성공은 투명성과 진실성 위에서만 빛날 수 있습니다. 아이나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민왕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전부 조작된 자료야. 그는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아이나는 냉정하게 그의 말을 반박했다. 민왕 씨, 당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정밀 조사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때 탄쭉이 무대 위로 올라가 아이나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울면서 아이나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언니, 제발 우리를 용서해줘. 나도 다 잘못했어. 내가 오빠한테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어. 탄쪽의 고백은 기념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는 자신이 민황에게 아이나의 결혼식을 망치라고 종용했고 그가 자신을 위해 아이나를 버리도록 유도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가짜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이었다. 아이나는 탄쪽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복수심으로 불타오르지 않았다. 그 속에는 공허함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아. 그리고 당신들의 용서도 필요 없어. 당신들은 당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그리고 그 대가는 바로 당신들의 모든 것을 잃는 거야. 민황은 탄쪽의 고백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탄쪽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탄쪽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란티엔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란티엔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 같았다. 더 이상 당신의 손으로 누군가를 망가뜨리려 하지 마라. 당신이 파괴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다. 민황은 란티엔의 눈빛에 압도되어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이나라는 유능한 파트너와 그녀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아이나는 무대 위에서 민황과 탄쪽의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들의 성공은 파괴되었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땅에 떨어졌다. 그들은 그녀에게 주었던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 받았다. 그러나 아이나의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가 그녀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의 목표였던 복수가 끝난 지금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란티엔이 있었다. 민황과 탄쪽의 몰락은 세상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민황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섰고 그가 소유했던 모든 사업체는 파산했다. 탄쪽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모든 것을 잃고 사라졌다. 그들의 비참한 결말은 아이나의 승리를 세상에 각인시켰다. 사람들은 그녀를 복수의 여왕이라 불렀지만 아이나의 마음은 공허했다. 그녀는 복수심이라는 불꽃으로 타올랐지만 불꽃이 꺼진 뒤에는 차가운 재만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길을 잃은 채였다. 아이나는 란티엔에게 찾아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어요. 이제 계약을 끝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란티엔은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요청대로 계약을 종결하겠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한 슬픔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겁니까? 복수가 끝난 당신의 삶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아이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복수라는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목표가 사라진 뒤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다시 텅 빈 페이지가 되었다. 란티엔은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당신에게 줄 마지막 제안이 있습니다. 내 아내로서가 아니라 나의 파트너로서 함께 일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더 로터스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과 꿈이 담겨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당신의 삶을 다시 채워 넣으세요. 아이나는 란티엔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사업적 파트너십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란티엔은 그녀를 믿어주고 존중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힘을 주었고 그녀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어주었다. 아이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란 대표님, 제가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업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녀는 란티엔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란티엔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보여준 진정한 미소였다. 아이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우리의 관계는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시작될 겁니다. 복수는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이었어요. 아이나는 란티엔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복수가 그녀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사랑이 그녀를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몇 년 후 아이나와 란티엔은 더 로터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했다. 그들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도시가 되었다. 아이나는 존경받는 건축가이자 행복한 란티엔의 아내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았다. 어느 날 저녁 아이나는 란티엔의 손을 잡고 그들이 함께 만든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 그녀를 구원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 끝을 맺었다. 그들의 삶은 영원히 이어질 새로운 페이지를 맞이했다.